네, 정순천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권도 태동 이전의 5개관 그리고 5개관을 설명드렸고 그 이후 태권도 명칭이 탄생하는 그 시기 4개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영상은 제가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발표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정순천의 태권도 40년사가 왜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태권도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태권도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완전히 뭉개버린 태권도 역사죠. 어떻게, 누가, 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40년 동안 비교 분석 연구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국기원의 태권도 역사 홈페이지 그 페이지를 열어놓고 있는데 2023년 2월달 국기원의 태권도 역사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2001년도에 국기원의 홈페이지에서 쓴 태권도 역사를 제가 그 당시에 이 텍스트 글자만 긁어서 A4 용지에 이렇게 옮겨놓은 게 있습니다. 2001년도에 국기원 태권도 역사입니다. A4 용지로 3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01년도에 국기원의 태권도 역사와 함께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태권도부에서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태권도 역사,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태권도 역사가 어떻게 변형되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1983년부터 지금까지 태권도 역사를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의 역사를 낱낱이 지켜봤습니다. 40년 동안 태권도 제도권에서 쓴 역사를 지켜보고 비교해 본 결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20년 전의 태권도 역사, 30년 전의 태권도 역사, 지금의 국기원의 홈페이지에 실린 태권도 역사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국기원에서 이렇게 태권도 역사를 썼어요. 제목이 참 멋있고 아주 이 글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제목 자체, 태권도 역사 제목 자체가 일반인들 볼 때는 정말 그럴싸합니다.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이 세계의 스포츠 꽃을 개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권도 역사가 2001년도에. 그리고 제가 일부분만 소개하자면은 삼국시대, 고구려시대 고분백화에 있는 태권도 계류기를 하고 있는 두 젊은이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니, 이게 2001년도에 국기원에서 여기에 삼국시대 백화에 태권도 계류기, 태권도란 말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이때 이거 태권도 계류기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입었던 옷을 가지고 오늘날의 태권도 도복 띠와 아주 흡사한 수련복을 입었다. 그 밑에 내려가면은 백제시대 궁술, 면송, 격투기, 손, 발 두 가지를 사용한 호신술이 널리 행해졌다는 것을 보면 백제시대에도 오늘의 태권도가 비슷한 고유무예가 존재했다는 확신을 갖게 해준다. 조금 더 볼까요?
신라시대 우리 무예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태권도는 발전되고 오늘에 이런 것이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태권도가 폭발적인 인기가 얻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드는 활동은 오로지 상놈들만이 하게 되었다. 그러나 태권도 가로 열어놓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러나 태권도 가로 열고 당시에는 택견이라 불렀다. 조금 더 볼까요? 그러다가 이제 뭐 1900년도 공수도 당수도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때 보면은 바로 이 시기에 일본의 가라데와 중국 무술이 소개되었다. 이른바 중국의 소림사 무술과 일본의 가라데를 추가 혼합시킨 것인데 이 새로운 행을 당수 또는 공수도로 불렀다. 어쩔 수 없이 당수도 공수도가 이 부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근대입니다. 결국 엄은규, 이종우, 이남석, 최용희에게 타협안을 내놓음으로써 대한태수도협회로 낙찰보게 되었다. 참 웃기는 말 아닙니까? 대한태수도협회는 1962년도에 사실은 1959년도에 태권도라는 명칭을 만든 정의총재가 대한태권도협회를 만들었으나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것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에 기록이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수도 가라데에 집착이 있었던 일부 관장들, 여기 이름을 잘 써놨네요. 오문규, 이남석, 이종우. 여기에 최홍희가 왜 들어갑니까? 최홍희에게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대한태수도협회로 낙찰을 보게 되었다. 아니, 최홍희 총재가 본인이 만든 태권도 협회를 태수도, 공수도, 그 냄새가 짙은 태수도 협회를 협의를 받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정의 총재는 초대 말레이시아 대사로 한국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의 총재가 말레이시아 대사를 끝내고 다시 한국에 와서 정의 총재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막강한 알력에 의해서 대한태권도 협회로 다시 개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정무이사에 엄문규가 선임되는데 65년 8월 5일에 와서 대한태수대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라는 명칭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렇게 2001년도에 왜 2001년도에는 이런 완벽한 거짓의 태권도 역사가 국경 홈페이지에 실렸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971년 급기야 태권도는 무도 스포츠로서 그 가치와 우월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의 국기로 지정되었다. 2001년도에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되었다라고 국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버젓이 알려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국기 태권도는 박정희 대통령 희호만 있었을 뿐이지 국기가 태권도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전 대한태권도협회 최재춘 사무총장이 처음 알아내서 지금 현재 이동석 국회의원 원장하고 몇 년 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법제화시킨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전에는 국기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2001년도에 국회 홈페이지에 태권도가 국기 태권도로 지정되었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제가 왜 강조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상용화된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인터넷이 상용화 되지 않았을 때, 막 이제 홈페이지 인터넷이 상용화 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국기원에 쓴 이 역사하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2003년도의 태권도 역사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주 두리뭉실하게 간략하게 지금 현재 2023년도에 태권도 역사를 국기원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태권도는 한국 문화의 소산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맞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태권도는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복잡한 문화 접변의 양상이 얽혀져 있다. 참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국기원의 태권도 역사를 쓴 이 사람들하고 2001년에 쓴 이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국기원의 태권도 연구소에 핵심적으로 있는 인물이 이때 쓴 인물하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2005년도에 자기 책에 국기원의 태권도 교본을 현존하는 태권도 경전이라고 자기 책에다가 찬사를 하고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국기원의 태권도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교본 연구소로. 태권도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현대 태권도의 형성 과정은 가깝게는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만주 지역의 중국 무술과 오키나와 등등등 이렇게 해서 외래 문화를 수용하여 토착화한 주요 사례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때만 해도 당당하게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태권도가 있었다라고 삼국시대에 수바키가 택견이 태권도라고 발표했던 2001년도하고 지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을 변형시킨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너무 태권도 역사를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한 대학교 교수들 현재도 지난 수년 동안 여기 서울대학교 태권도부에서 쓰는 태권도사 그 당시 홈페이지 제가 똑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자료하고 국기원의 태권도 이 자료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태권도 역사를 시대별로 써온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는 이렇게 역사를 썼고 또 어떤 시대에는 또 이렇게 역사를 쓰고 있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태권도 역사를 이분도 표현이 참 멋있어요.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구전이나 기록으로 전성되어 온 결과물이다. 현재 국기원의 태권도 역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 삼국시대, 고구려시대, 조선시대 택견 수바키 태권도로 전성되었다고 또 다른 말로 개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택견이 태권도라고 이야기해놓고 어떻게 오늘날 우리 현재 태권도 모습하고 전성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이 이어오다가 개성되어 가지고 발전된 걸 전성이라고 합니다. 태권도로 전성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태권도 태극 1장 품새 이게 택견하고 수박도 하고 전성되어서 온 것입니까? 그럼 택견협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초창기 태권도 역사를 쓸 때 택견이 태권도라고 이야기했다가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지만은 슬그머니 태권도 역사의 어느 시기에 택견을 빼버렸어요. 대한태권도협회 역사 보면은. 왜? 태권협회에서 항의를 하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그 자료들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태권도 역사를 말을 하려면 어느 정도 본인이 갖고 있는 팩트,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나중에 자기가 그것을 궤변으로 늘어놓더라도 그 궤변이 잘 되면은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태권도 역사를 정부에서 이임받다 보니까 정치의 상납안의 역사를 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엄은규, 이정우 이런 실세들, 김문영 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세들의 눈치를 보고 역사를 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태권도 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각 대학의 태권도학과 학생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삼국시대에 태권도가 있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고구려 시대 지금 현재 태권도 태극 1장, 2장, 3장 앞서기, 앞굽히기가 택견에 수박, 백제시대 활쏘기, 말타기가 태권도라고 하면 태권도학과 학생 여러분 믿겠습니까? 태권도학과 교수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현재 국기원 태권도 연구소 정신 차리십시오. 언제까지 태권도 역사를 시대별로 상황별로 변화시킬 것입니까? 정순천이가 지금 억지를 쓰고 있다가 또 이야기를 하겠죠.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들 책에 보면은 태권도 서장학자들은 대화를 하다가 화를 낸대요. 저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 감정을 있는 그 표현할 뿐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지금 국기원에 있는 태권도 역사를 쓰고 있는 사람들, 대태여, 태권도 교수들, 기자, 저는 언제든지 공론화된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쟁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권도 역사를 망쳐놓고 완전히 조져놓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도권에서 태권도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부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거짓말을 자신이 잘못 발표한 이런 부분들을 덮고 또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학력은 좋아요.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또 다른 논리로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하는 이런 모습이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999년, 2000년도에 캐나다로 망명을 왔습니다. 캐나다 정부에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한국 사람은 망명이 안 됩니다. 저는 태권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캐나다 정부에 제가 망명을 신청하니까 스페셜 레피지 캐나다 정부에서 3년 동안 청문회를 하는데 왜 망명을 했는지 똑같은 말을 묻고 또 묻고 정말 저는 사법부도 뭐 그렇게 취조를 한다고 하나요? 진실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물어봐도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자주 엮어서 내 속에 집어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거짓말에 혼동되어 가지고 잘못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정순천이한테 그걸 노렸던 것입니다. 제가 망명 신청해놓고 캐나다 정부하고 검사들이죠. 몇 수십 번 저를 불러내서 태권도로 왜 망명 왔는지를 가지고 묻고 또 묻고 그렇지만 단 한 번도 0.1%도 저는
머릿속에 있는 거 계속해서 끄집어내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엮어서 집어넣으면 그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순천이는 3년 캐나다 정부하고 상대를 해서 망명허가를 정식으로 받아낸 사람입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망명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더라면 캐나다 정부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 사람 망명 안 됩니다. 저는 캐나다에 망명 허가를 받아낸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실되게 살다 보면, 진실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언제 어느 때든지 그 자신감은 변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본인이 그 진실을 가지고 거짓으로 바꾸어서 발표하거나 그걸 가지고 이득을 봤다면 반드시 그것은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인터넷이라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완벽하게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투영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이런 매체가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지금 태권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그리고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짜깁기 해서 역사를 쓰려고 하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2000년 이전에, 인터넷 이전에 오프라인, 그 이전에 역사 자료를 공부한 적이 있고 갖고 있습니까? 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입신양면을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제도권이 있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썼다면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태권도 역사를 우리 시대에 현재 국기원의 태권도 역사 링크된 거 이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결론을 못 내려놓고 있습니다. 국기원의 태권도 역사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결론 낸 거 없습니다. 결론 낼 수가 없죠. 왜냐? 지금 국기원의 태권도 역사 쓰고 이 사람들이 20년 전에 이렇게 태권도 역사를 국기원에 발표했다가 지금은 180도는 아니지만 거의 다른 각도로 지금 태권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권도 40년사를 유튜브로 시작하면서 이제 나이가 곧 60이 되는데, 제가 죽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자료를 남겨놔야 되겠다. 앞으로 저는 이제 60이니까 지금부터 제 건강이 허락이 되면 앞으로 한 20년 동안 다시 역사를 써보자 합니다. 기록으로. 지금처럼 제가 지난 40년 공부했던 거, 연구했던 거, 앞으로 20년, 그럼 60년이 되겠죠. 이때 저의 태권도 역사론에 반론이 있거나 혹시 제가 잘못된 발표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저를 공격하십시오. 제가 잘못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시인하겠습니다. 잘못은 빨리 시인하면 끝납니다. 왜? 사람은 실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인하고 인정하면은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서 한 단계 더 인정받는 본인이 된다는 걸 왜 모르죠? 거짓말 해놓고 거짓말 듣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태권도 역사학자들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정순천의 태권도사 5번째가 되나요?
그 이전에 사계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정선천의 태권도사 제가 공부한 것 자료들 가지고 설명할 때 여러분들께서 죄송합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권도 역사, 국교의 역사 이 자료 인터넷에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비교해 보십시오. 정순천이가 2001년도에 국기원에 발표한 이 자료 지금 국기원에서 이런 자료를 다 갖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장담하건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국기원의 모 태권도 연구소 소장하고 4년인가 5년 전에 제가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은 바뀌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태권도 역사 자료는 정순천이가 최고로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40년 동안 태권도 역사를 연구하면서 신념은 태권도 역사 정순천이 죽기 전에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2년) 전인가요? 2021년도에 남북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제가 국기원에서 남북 태권도 역사 사진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말이 남북 태권도 사진전이지 태권도 사진전입니다. 그때 국기원 복도에 제가 정말 4분의 1도 안 되는 자료를 전시해 놨을 때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전을 했다고 하니까 해외에 있는 외국 사범들, 해외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국기원이 생긴 일에 정말 역사적인 일이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제가 국기원에서 사범 교육을 받고 저도 국기원에 어떻게 보면은 태권도 단점을 받은 출신인데 국기원에서 태권도 역사 사진전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지에 적군의 요새 적지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폭탄이 아니고 성냥불도 하나 지피지 못하는 그런 그 결과가 되었죠. 왜냐하면 태권도인들 태권도 과연 무엇인지 태권도 정체성의 시작인 태권도 역사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기원의 모씨 같은 그런 사람이 원장하면서 방송에도 나왔죠. 너무 정치적으로 제가 말할 것 같아서 역사 외에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도권에 빌붙어 있는 이 거지 근성의 태권도인들 일부입니다. 다는 아닙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끝으로 태권도가 다른 무술, 쉽게 말씀드려서 당수도 공수도 하고 확연하게 끊을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태권도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2년 전에 충북 영화제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제도권의 역사로서는 이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렇게 썼다가 지금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태권도 역사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태권도 역사를 써야 될지 본인들도 헤매고 있어요. 태권도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왜? 태권도를 깊이를 모르니까. 여러분, 태권도는 제가 20년 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당시 태권도 신문에서도 그걸 인용을 했는데 1973년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1973년 세계 제1회 태권도 대회가 열린 것이죠. 그때부터 태권도는 다른 무술하고 완벽하게 분리되는 그 해가 됩니다. 바로 태권도 발차기입니다. 저는 발차기의 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무술에도 없었던 태권도만의 발차기는 타 무술에서도 여기저기에서 태권도 발차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태권도인들 초창기 얼마 전에 돌아가신 태권도 역사에 정말 중요하신 독일의 고이민 사분 같은 분, 태권도 역사의 중심에 있는 분이, 이런 분이 태권도의 발차기의 혁명, 경기의 혁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날의 태권도가 공수도, 당수도하고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고 다르게 태권도 역사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력으로, 형태로 태권도 역사를 구분해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고대론, 신화주의로 역사를 설명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말 그대로 신화주의는 신화주의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태권도 발차기, 덜어 찢기는 누가 제일 처음에 했고, 뒤차기의 명수는 누구고, 지금 이름 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태권도 세계대회 시합되었던 정말 유명한 선수들,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이런 분들이 태권도를 만들어내신 분들입니다. 2차적으로. 태권도는 공수도, 당수도, 타무술하고 완전히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발차기 혁명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이 시작된 게 1973년입니다. 세계 제1회 태권도 선수권대회. 이때부터 발차기 혁명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겨루기 위해서, 시합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태권도가 어떻게 또 망가지고 있습니까? 세계 태권도 협회, 태권도인이 아닌 총재가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쫄바지 입고 펜싱 경기하고 닭싸움하는 태권도로 또 태권도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올림픽 태권도라는 그 명분 아래 태권도를 완전히 망쳐놓고 있는 게 지금 세계 태권도 연맹입니다. 올림픽 태권도, 엘리트 태권도입니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 따면 끝이에요. 금메달은 세계 태권도인의 억만 분의 1입니다. 태권도는 무에 무술 넣어서 다 확장적으로 다변화된 전 세계인들이 정신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게 태권도입니다. 우리 민족의 예의, 범절, 그리고 우리 민족만 갖고 있는 이 발기술, 이게 태권도의 전체입니다. 올림픽은 태권도를 선전하기 위한, 태권도를 선전해주는 하나의 스포츠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마음 놓고 태권도를 성토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약간 이렇게 엉키기도 하는데, 제가 태권도인이기 때문에 저도 시합을 뛰었고, 제가 국교에서 사분교육 받았고, 저도 한때는 정희 총재님 살아계실 때 정희 총재님한테 ITF 태권도도 개인 지도 받고 세미나도 여러 번 참석하면서 ITF 태권도를 조금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태극 1장, 8장 창피하지 않습니까? 태극형 공수도, 공수도의 가라데에 먼저 있었던 형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이야기 못하죠? 창피하지만 인정하면 인정해야죠.
공수대에 집착한 일부 관장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태극행 급조해서 만든 게 태극 1장 8장 아닙니까? 그나마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한 영상 이런 게 있습니다. ITF 태권도는 1954년도에 충무화랑이라는 품새를 만들어낸 게 1954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민족 정신을 심어 넣으려고 ITF 태권도는 1954년도에 충무화랑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ITF 태권도들은 천지부터 통일터까지 24개 다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 우리나라 인물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ITF 태권도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권도의 현실, 태권도의 정체성을 제발 우리 스스로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상스러운 표현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말 외국 태권도인들한테 쪽팔립니다. 그랜마스터 말로만 GM 그랜마스터라고 하지 말고 태권도의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 요즘 와서 무덕관, 창무관, 청도관 이 관에 이 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거 좋은 현상이 생각합니다. 태권도의 뿌리, 각 관을 찾는 거 좋은 현상입니다. 왜? 사람도 자기의 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자기의 뿌리가 있듯이 태권도도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태권도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9개 관을 완전히 묶어서 통합했다고 해서 태권도 정체성이 통합되느냐? 아닙니다. 역사로 완벽하게 왜곡해놓고 어떻게 태권도 정체성을 통합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무도 태권도의 완성을 이룬 단계입니다. 왜? ITF 태권도가 북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무도 태권도, 스포츠 태권도의 정신 나만 이제는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로 한번 조심스럽게 재조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